예, 안녕하세요. 한자어린이대 그랜드슬램 강사 오재호입니다. 오늘 또 24강을 맞이했는데요. 이제 진짜로 이제 3강밖에 안 남았어요. 오늘 하면은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은데 많이 아쉬워요.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다 돼가니까 정말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하는데 끝날 때가 가까워지니까 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좀 나태해지거나 그럴 때마다 보는 비디오가 있는데요. 스티브 잡스의 스탠포드 대학 연설 아시죠? 여러분들도 보신 분들 있으실 텐데 그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자기가 암을 극복하면서 느낀 게 일어나자마자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면 어떻게 생활할까,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렇게 생활하지 않겠다 그러면은 당장 생활을 바꾸거나 그렇게 했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오늘이 마지막 날이면 어떻게 생활할까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훨씬 지금보다 나은 삶, 그리고 후회가 적은 삶을 사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24강 시작할게요. 24강은 키역은 넘어가고요. 키역 중에 그냥 하나니까는 그냥 쓰고 넘어갈까요? 쾌할 쾌자. 쾌할 쾌. 이 키역은 이거밖에 없어요. 쾌할 쾌자. 여기 있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이걸 써라. 쾌자만 나왔다면 이거 쓰고 시작하세요. 그냥 쓰고 딴 거 볼 것도 없이 이렇게 흔쾌해도 모르겠다. 그래도 쾌부터 쓰고 쾌변할 때도 쾌부터 쓰고 일단 생각하시라는 거. 쾌는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다른 고민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거부터 쓰시라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이제 티귿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번째 장이네요. 그리고 3급 중에 2.1%, 별로 많이 안 차지하죠?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온당할 타자인데요. 온당한다. 뭐가 온당하냐? 온당한 게 뭐냐 도대체? 온당한 게 미리 써놓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온당한 게 이게 손이죠. 손이고 이게 계집력, 여성 여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손으로 여성을 좀 잘 보호하고, 남성 위주의 성광식이라고 그랬잖아요. 한자가. 그쵸? 그렇게 해서 좀 어루만지고 여성을 좀 보호해주고 이런 게 온당한 거다. 그렇게 봤어요. 그렇게 해서 좀 손으로 사랑해주고 보호해주고 그런 게 온당한 일이지 여성을 그렇게 학대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 온당할 타 아시겠죠? 그래서 온당한 거는 당연히 여성을 그렇게 해야지 여성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남성분들. 네, 항상 아끼고 유리같이 이렇게 보호해줘야 됩니다. 그게 온당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게 훈화로도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온당한 타, 이렇게 보시면 손으로 여성을 잘 보호하고 그렇게 사랑해주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온당한 타 보시면 타협, 타당, 타결 할 때 이 온당한 타자를 씁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떨어질 타자. 여러분 떨어지면 어디로 떨어지세요? 어디로? 주로 위에서 떨어지죠. 위에서 떨어지는데 어디로? 바닥 밑으로 떨어지죠. 보통 종착지는 밑에 바닥이잖아요. 그렇죠? 바닥이 뭐예요? 바닥 밑에가 흙이죠? 예전에 다 흙. 요새 콘크리트 바닥도 있겠지만 요새 예전에 다 흙이었습니다. 흙. 그래가지고 이 흙을 먼저 써줘요. 흙토를 밑에 써줍니다. 바닥으로 떨어지니까요. 밑에 깔려있고 흙이, 위에는 뭐냐? 위에는 숫자를 써줍니다. 숫자는 전에 배우셨어요. 따를 숫자라고, 제가 이게 수나라 숫자인데 여기에 따르다, 가다, 따라가다, 움직임, 거리 나타내는 거, 이 책받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걸 합쳐서 이렇게 쓰려고 했더니 이 좌우 방이 난 여기 있을 수 없다, 이쪽으로 나가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얘를 내보냈죠. 얘를 붓으로 삼아주는 대신에 왼쪽으로 내보내고 요 가운데로 꼈다고 그랬죠. 이 책받침이요. 그렇게 해서 따를 숫자가 이렇게 쓴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따를 숫자죠. 그때 이 숫자가 나왔어요. 그쵸? 여기에 수나라 숫자인데 여기서는 그냥 음으로도 읽기도 하지만은 또 그런 학설이 있어요. 이 언덕에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게 제사를 지내는 고기인데 제사 지내는 고기를 이렇게 쌓는데 너무 많이 쌓으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그렇게 해서 너무 많이 쌓아가지고 이렇게 떨어지는 모양, 그걸 또 나타낸다고 해요. 이게 고기고요. 이게 언덕, 제사 지내는
좌우할 때 제가 또 설명드렸는데 이 두 개가 그 주술 도구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게 목숨수도 있고 차질 심도 있고 그렇다 제가 설명드렸는데 여기도 그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주술 도구로 그렇게 해서 주술 도구 중에 언덕에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 이 고기를 쌓는 거예요. 고기를 서로 이제 뭐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쌓는데 너무 많이 쌓으면은 막 한없이 쌓지나요. 고기가 하다가 막 흘러 떨어지겠죠. 그런 그 떨어짐을 묘사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은 그 흙토가 부수고요. 어디로 떨어지냐 주로 떨어져도 다 흙으로 떨어진다. 이 바닥으로 떨어진다. 그렇게 해서 흙토가 부수면서 바닥으로 떨어지니까 바닥에 깔려 있죠 지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숫자도 막 나오고 있는데 이 나온 김에 이 복습도 하고 좋죠. 따를 숫자 이렇게 해서 다시 알아두시면 되고요. 수나라 숫자 여기서는 그 제사 지내는 모습을 나타낸다는 거 그렇게 참고로 알아두세요. 떨어질 타자 타자 그러면 되겠고요. 떨어질 타는 이 후는 문제로 나왔으니까요. 후는 떨어질 타 그렇게 아실 수 있어야 되고요. 타라 타오 이게 지옥에 떨어지는 게 타오기라고 해요.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맡길 타자 누구한테 맡긴다. 누구한테 뭐 물건을 맡기거나 할 때 뭘로 이렇게 맡기세요? 뭘로? 뭐죠? 손 그쵸? 손으로 맡겨요. 손으로 물건을 전달합니다. 저희 이 보드마크에 맡아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건네주죠. 손으로 맡기는데 그 다음 타자는 이게 탁으로 들고 택으로 들고요. 이 집택자 아시죠? 뭐 택배할 때도 하고 많이 보셨을 텐데 요게 똑같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탁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맡길 탁 맡긴다. 뭘로 맡기냐? 손으로 해서 이렇게 전달해서 맡겨라. 그래서 맡길 탁자고 무의무탁 어디든 뭐 의지할 때도 맡길 때도 없다는 거죠. 참 비참한 일인데 그렇습니다. 막힐 탁자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다음 흐릴 탁 보시겠습니다. 흐리다. 뭐가 흐리냐? 뭐 날씨가 흐릴 수도 있고 다 흐린데 여기서는 물이 흐려진 걸 봤어요. 물이. 그 오염도 보시면 오자가 더러운 오자가 물이 더러워진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물이 흐려진 거예요. 물이 흐려서 여기 왜 물이 흐려 막 이러죠. 물 같다 막 이러고 그러는데 보면은 그래서 물이 흐려졌다. 뭐죠? 부수가 그렇죠. 삼수변이고요. 탁자는 이게 탁으로 읽어요. 이게 촉인데 원래 제가 전에 촉이라고 설명드렸죠. 이거를 촉나라 할 때 촉이라고 제가 그렇게 설명드렸는데 여기서는 탁으로 그렇게 읽습니다. 흐릴 탁 그렇게 해서 부수는 물이 흐려졌으니까 삼수변 부수고요. 흐릴 탁이다. 그렇게 해서 탁주 아시죠? 탁주가 막 많이 나는 소주같이 아니죠? 약간 막 탁한 그런 거고 혼탁하다 막 아시죠? 혼탁한 거 둔탁하다 청탁 말구리 뭐 이거는 그 반대말이죠. 탕류 아시죠? 그 채만식 선생님이 쓴 거 소설 이름인데 그리고 탁수 그렇습니다. 일어탁수라고 한 마리의 물고기가 물을 어지럽힌다 그런 물을 더럽힌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 한 마리의 미꾸라지가 뭐 온 시냇물을 더럽히는 그런 얘기가 있죠. 그런 속담 그거랑 같은 사자성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흐릴 탁 있으면 또 씻을 탁 흐려지면 또 씻어야 되죠. 사람이 씻어야 되는데 씻을 탁자는 또 어떻게 쓰냐? 뭘로 씻으세요? 여러분들 뭘로? 비누도 뭐 물이 있어야 탱거내죠. 비누로만 딱 씻고 그냥 나가면 뭐 비누칠한 상태도 안 되죠. 물이 있어야 됩니다. 물 그렇게 해서 또 삼수변을 오늘 삼수변 많이 나오네요. 그렇게 하고 탁자는 이 오른쪽에 탁 이렇게 씁니다. 탁자 이 약자인데 탁자 읽고요. 물로 씻어라. 물로 그래서 씻을 탁자입니다. 그래서 탁족식 아시죠? 이 발을 씻겨주는 거 세족식이라고 하나요? 그리고 세탁 전에 제가 그 뭐 세탁은 그 상금 범위를 넘어서니까 모르셔도 된다고 전에 그 강의 처음에 설명드릴 때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그때 예습을 제대로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세탁이 상급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만 했어도 그런 실수를 안 했을 텐데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래서 세탁은 꼭 아셔야 돼요. 모르시면 안 됩니다. 그 물로 한다는 거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세탁할 때 이 물로 닦는다. 물로 씻는다. 그렇게 해서 물수 삼수변이 부수고요. 탁자는 이 약자에서 이 약자인데 약을 읽는데 탁으로 그렇게 여기서 읽는다는 거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씻을 탁이라는 거 훈음으로 나왔으니까 꼭 딱 보시고 이거 탁자네 물 나왔으니까 씻는 거네 그렇게 아시면 되겠죠?
다음 보시겠습니다. 나을 탄, 거짓 탄자인데요. 거짓은 어떻게 하죠? 거짓 말을 하죠, 이 사람들이. 거짓 뭐 행동을 할 수도 있지만 거짓 말을 주로 합니다. 그쵸? 그렇게 해서 거짓말. 말씀원. 말이나 글은 말씀원이라고 그랬죠. 제가 뭐 더 이상 이제 뭐 24강이면 여러분들 뭐 거의 지금 하산할 그 중간 지점이에요. 아니 거의 끝 지점. 이제 곧 하산하셔야 돼요. 그러면 뭐 말, 글 나왔다면 그냥 뭐 손이 저절로 가셔야죠. 그쵸? 이것도 거짓말이니까 이렇게 말씀원. 거기에다가 탄자는 여기에 연자를 써요. 늘리면. 늘린다고, 연장한다고 그러죠. 연장하고 그렇게 쓰는데 여기는 뭐, 왜 이렇게 쓰였냐. 물론 의미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말을 한없이 늘려보세요. 그러면은 말을 계속 지어내게 되고 거짓말을 하게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뭐 아무거나 여러분들 그럼 한자에 대해서 한 5분 스피치 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바로 이거 동영상 끄시고 5분 동안 막힘없이 얘기해보세요. 아마 힘드실 거예요. 미리 준비를 하시거나 하셔야지 즉석에서 5분 정도 말하려고 계속 한 말 또 하고 아니면 막 거짓말도 섞고 합니다. 뭐 내가 뭐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다 막 그런 식으로 막 지어내기도 하고요. 그렇게 되는데 그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말을 한꺼번에 막 계속 늘리면은 이게 막 거짓말까지 나오고 막 한다. 그렇게 해서 나을 탄자 이렇게 쓰고 거짓 탄자 그렇게 쓰고요. 그 말을 막 지어내게 되잖아요. 또 그쵸? 계속 늘리면은 그 했던 말 또 하거나 계속 지어내게 되는데 거기서 나온 게 또 지어내니까 나을 탄자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짓 탄자보다 나을 탄자가 많이 쓰여요. 낳는다. 그래서 뭐 탄생 아시죠? 탄생, 성탄절 뭐 또 뭐 있죠? 탄생일 뭐 그럴 때 이 탄자를 씁니다. 갖고 가세요. 뭐 석가탄신이랄 때도 탄자 이렇게 쓰고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 탄신, 탄기, 탄생 여기 있죠? 탄일종, 성탄절 이렇게 다 이 나을 탄자. 그러니까는 나을 탄자, 거짓 탄자. 근데 거짓 탄자는 많이 안 써요. 제가 지금 설명드리려고 거짓 탄자를 가져왔는데 거의 나을 탄자로 많이 쓰인다는 거. 그러니까는 말을 계속 늘리면은 이게 자꾸 말을 지어내게 되고 말을 낳게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빼앗을 탈자. 빼앗을 탈. 빼앗을 탈자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자라고 생각지 않으세요? 제가 한번 써드릴게요. 이거 많이 봤는데 뭐 생각은 안 나고 이거 참 막 그러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 그 자랑 비슷하잖아 딱 아실 수도 있는데 이게 빼앗을 탈자죠. 뭐랑 비슷했냐? 이게 떨칠 분자랑 상당히 비슷해요. 떨칠 분자. 상당히 비슷하죠 지금. 이 밑에 가점하고 이 마디촌 손이라고 그랬죠. 그 차이인데 뭔 차이냐? 이거 설명드릴 때 지금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떨칠 분자일 때 여기 새가 있는데 여기 함정이다. 함정이 지금 빠져가지고 막 호조 때문에 여기 뭐 위에까지 덮어 씌웠다고 그랬죠 지금. 씌운 상황에서 뭐 새가 어떻게 하겠어요? 새가 이렇게 함정에 걸렸어요. 그러면 죽여 몰라 이제 뭐 바로 포기하네. 아니죠 막 살려고 그냥 발버둥 치고 막 난리 나잖아요. 그쵸? 처음에 막 파닥파닥거리고 그걸 묘사한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떨쳐낸다 막 그물을 떨쳐낸다고 그 모양을 본떴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그물 대신에 손이에요. 손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 이제 그 그물에 걸렸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서 새를 싹 빼앗는 거예요. 그 그물에서 싹 새를 빼앗는 거죠. 이렇게 그물에 걸려서 이제 막 계속 파닥거리다가 지쳤어요. 그런데 이제 손을 들여 이 함정에 넣고 이렇게 꺼내는 거죠. 새를 그렇게 해서 빼앗을 탈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알아두시면 더 쉬우시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것도 부수는 이 큰 데입니다. 여기서도 큰 데였죠. 이 위의 함정. 여기서도 뭐 손으로 빼앗으니까 손이 중요할 것 같은데 여기서도 위의 함정. 함정이 없으면 새를 그렇게 못 잡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빼앗을 탈자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죠? 여기 함정에 걸린 새를 이렇게 빼앗는다. 그렇게 해서 빼앗을 탈 쓰시면 되고요. 푸는 문제로 나왔습니다. 보시면 탈환, 탈취, 강탈 막 강제로 빼앗는 거죠. 약탈, 황골탈퇴, 사탈, 예. 그렇게 나옵니다. 탈자가 별로 안 좋은 뜻이죠. 빼앗는 거니까요. 뭐 누가 조야가지고 그걸 막 빼앗고 그러면 기분 나쁘죠. 빼앗기는 입장에서 그렇죠. 상당히 기분 나쁠 것 같은데 아무튼 여기서 새를 확 그냥 함정에서 확 해서 그냥 빼앗는 그 느낌. 네, 이걸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탐낼 탐자다. 탐낸다. 여러분들 남의 무엇을 탐내세요? 뭐 재능을 탐내고 뭐 그런 공부 잘하는 거 멈친 딸 뭐 해가지고 남의 공부 잘하는 걸 탐낼 수도 있는데 주로 기본적으로 돈을 좀 탐내죠. 남들 부자나 좀 잘 산다고 그러면 배 아프고 이제 그렇잖아요. 그렇죠? 막 부럽고 탐나고 그리고 그것처럼 여기도 재물 옛날 사람들도 재물 많은 거를 탐냈나 봐요. 그렇게 해서 이 재물
재물은 조개패죠. 재물이나 돈 같은 거는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탐냈는데 이 위에는 그냥 음으로 금, 탐, 뭐 비슷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쓰여요. 탐낼 탐, 뭐를 탐내냐? 아니 재물을 탐내지. 뭐 금, 지금 탐내겠어요? 그쵸? 아니죠? 이렇게 해서 탐낼 탐자 이렇게 씁니다. 이게 부수로 아니 이 훈음으로 나왔으니까요. 탐낼 탐 요거 보시고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 탐요, 탐명, 탐악, 탐관오리. 탐관오리 많이 아시죠? 옛날에 좀 못된 그런 관련인데요. 식탐. 식탐 저도 식탐이 많아서 식탐 진짜 줄여야 되는 큰일 났어요. 식탐이 아주 다이어트의 적이죠. 아우 이거 살 빼야 되는데 정말. 네. 식탐을 줄여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네. 그리고 다음 보실게요. 거의 태자, 거의. 거의 태가 뭐냐? 이것도 또 부사죠. 공포의 부사. 근데 거의, 여기서는 거의 죽으려고 그런 상황이에요. 거의, 아, 죽겠다. 이렇게 거의 죽으려고 그런 상황. 그걸 연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거의 죽는다. 죽는다? 죽는다, 죽는다. 부수. 죽는다. 그쵸? 쓰셨죠? 네. 죽음, 뭐, 재앙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 부수. 네. 제가 몇 번 설명드렸습니다. 이거에 태자는 이 대자. 대나 태를 읽는데, 이게 붙어요. 음으로요. 그렇게 해서 거의 태. 거의 죽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면은 위태롭다. 그때도 위태로우니까 죽으려고 그러죠. 죽으려고 그러는 게 거의 위태로운 거니까. 그러고 태반, 태반 거의 반이다. 그런 일이 태반이다 뭐 그러죠. 그때 이 태자를 쓰고요. 그렇게 해서 부수는 이게 죽으려고 그런다. 거의 죽으려고 그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거의 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게으를 태자. 게으르다. 제가 지으려다 만 이유가 있죠 또. 게으른 게 뭐겠어요? 게으르다, 사람이. 게으른 게, 뭐 동작도 게으르지만 일단 마음이 게으르잖아요. 이 정신이 게으르니까는 막 몸도 아우 됐어, 뭐 잠도 원래 그냥 부지런한 사람은 일찍 일어날 거 아우 됐어 좀 더 자지 막 이렇게 그 정신 상태가 게으른 건데 여기는 그 정신 상태가 옛날에 마음이죠. 그렇게 해서 마음 힘을 씁니다. 게으를 때. 그리고 위에 태자는 뭐가 들어오겠어요? 자, 앉으면 이유 다 있죠? 네. 언제도 말씀드리지만 바로 여기. 요거를 그대로 씁니다. 그렇게 해서 게으르다. 뭐가 게으르냐? 이 정신 상태, 마음이 게으르다. 마음이. 이 마음을 진짜 부지런하게 해야 되는데, 그쵸?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먼저 먹는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다 부지런하실 거예요. 저도 부지런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부지런해야죠. 아까처럼 식탐도 줄이고 부지런하고 그래야 되겠어요. 오늘부터.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 게으를 태자는 훈음으로 출제됐어요. 훈음 문제. 게으를 태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게으를 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태만 아시죠? 막 근무 태만 무슨 태만 그러는데 이 게으름을 나타내고요. 별표 2개 보이시죠? 시험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거 알아두시고요. 태어 이 업무를 게을리하는 거죠. 그 다음 과태료라고 늦게 내는데 그 게을리 낸 거예요. 빨리빨리 바로바로 내야 되는데 그거를 막 게을리 내고 그러면은 막 추징금 붙고 막 가산금 붙고 그러죠. 과태료. 그리고 권태 느끼죠. 또 나이 드신 분들 권태기 뭐 하는데 그때도 이 권태자를 씁니다. 막 게을러지고 막 하기 싫고 짜증나고 막 이렇게 권태.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하시고 다음 클태자 보시겠다. 클태. 뭐가 크냐? 여러분들 뭐가 엄청 커요. 산도 크죠. 산도 큰데 이 규모 면에서 지구의 그 규모 중에 제일 큰 그 규모 뭐가 있죠? 지구의 70%인가요? 뭐죠? 물이죠. 물. 그 바다, 그쵸? 물이 가장 커요. 옛날 사람도 그렇게 알았나봐요. 그렇게 해서 이 물이 가장 크다. 그렇게 알아서 이 밑에 물수를 쓰는데 약간 이렇게 물수 같지 않고 물수는 막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탁탁탁 4개 점 찍었는데 이것도 물수입니다. 그렇게 해서 물수를 써줬고요. 이 위에는 이 손을 모으고 있는 모양. 이렇게. 이게 전에 제가 이렇게 받들고 있는 거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래의 주자 설명드릴 때 기억나시나요? 아래의 주자가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해서 아래 하늘 천자 그렇게 해서 두 손을 모으고 하늘에 아래한다. 그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도 그 두 손으로 물을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아 크도다 물이요 뭐 이렇게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물이 크다. 이 규모 면에서 뭐 이런 크기나 높이 면에서가 아니라 높이는 물이 그렇게 산까지 높이 올라가지는 않죠. 그게 아니라 그 규모 면에서 크다. 이 지구상의 70%가 물 아니냐. 그렇게 해서 클태, 물을 쓰고요. 이게 물수가 부수라는 거. 클태, 이거 훈음 문제로 나왔으니까 꼭 알아두세요.
그리고 이름에 태자 들어가시는 분들 있으시죠? 뭐 태식, 태우, 무슨 뭐 나오는 그 이름 중에 대부분이 태자를 안 쓰세요. 좀 크다는 게 좋은 의미잖아요. 그렇죠? 뭐 클태자 중에 이자도 있는데요. 이 가운데 점 찍은 이 태자도 있는데 이 태자도 쓰지만 주로 이름에 이 태자를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름에 태자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 태자 많이 쓴다는 거 그냥 참고로 아세요. 그래서 친구 중에 태자 있으면은 너 태자 이 태자 쓰니? 그럼 너 어떻게 알았어? 뭐 이럴 거예요. 아니면 말고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 북태민이나 태국도 이렇게 쓰네요. 태국이 그렇게 큰가요? 중국보다 훨씬 작죠? 그리고 태산북부 이렇게 쓰고요. 해산할 때도 이렇게 써요. 큰 그런 산이니까요. 그리고 다음 보시겠습니다. 못태자, 못이 뭐냐? 이것도 전에 그 못지자 설명드릴 때처럼 박는 못이 아니라요. 이 연못입니다. 연못 하면 못지자 다시 한번 쓸까요? 못지자. 아시죠? 이렇게 쓴다는 거. 못지자인데 여기는 못태자. 같은 못이잖아요. 연못. 그러면은 뭘로 구성되어 있겠어요? 물이죠, 물. 물로 연못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물로 쓰는 물. 삼수변을 쓰고 태자는 오른쪽에 이거를 택으로 또 읽어요. 전에 뭐 영어로도 읽고 이게 읽는 게 많은데 뭐 석자로도 읽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택자로 씁니다. 택. 그렇게 해서 못택자로 하시면 되겠고요. 보시면 못이니까 부수는 요거겠죠, 삼수변이 부수고 그리고 이게 제가 이렇게 그 약자로 쓸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나요? 약자로? 그때 그래서 그 역역자도 제가 말마 옆에 이거 똑같았잖아요. 그쵸? 그런데 제가 약자로는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말마 옆에 이렇게 쓴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쵸?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약자로. 그러니까는 이렇게 쓰는 거는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약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거의 한자 시험 정자로 써야 되니까 이렇게 쓰고 약자로 쓰시오라는 전제 하에서 그 약자 문제에서 이렇게 쓰시라는 거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모택 딱 보시면 물이니까 물과 관련된 그 택으로 읽으니까 그래 모택이구나 그렇게 푸는 문제 쓰시면 맞으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혜택, 은택 여기는 그 연못이지만은 주로 그 좋은 의미예요. 거기에 뭐 빠진다, 물을 젓는다 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덕택, 윤택하다, 광택, 조초가 반짝반짝 빛나는 거 그리고 은택, 소택 다 좀 좋은 의미죠. 여기에 빠진다, 물을 젓는다 뭐 이런 연못에 빠지는 거죠. 은혜의 연못, 은택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위에 가리택자도 손수에 이거 썼잖아요. 오른쪽에. 그래서 택으로 읽죠. 같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실게요. 토할 토자, 토한다. 여러분들 토 많이 해보셨나요? 많이 해보시면 안 되는데 이게 건강에 안 좋아서 뭐 과음하시거나 좀 그 나이 드신 미성년자 윗분들이요, 성년자들 많이 막 과음하고 그러면 막 속이 안 좋고 그러면 하죠 한 번씩. 어디로 하죠? 토를? 어디로 하죠? 입, 그쵸? 입으로 하죠? 토 뭐 다른 데로 하는 거 아니죠? 네. 입으로 하는데 입으로. 그리고 토할 토는 뭘 쓸까요? 음으로 쓰는데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많이 아시는 엄청 쉬워요. 흑토자를 씁니다. 흑토자. 토할 토. 뭐 흙을 토해내냐 그건 아니고요. 뭐 누가 흙 먹나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음으로 쓰였습니다. 음으로. 그렇게 해서 어디로 토하냐? 입으로 토하는데 그럼 토자를 나타낼 그 한자가 뭐가 있냐? 흑토 간단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해서 딱 토자 쓰시면 이게 토할 토자라는 거. 이건 진짜 안 잊어버리시겠죠? 상당히 간단합니다. 간단하면서 이게 왜 3급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3급 2인지 이건 한 뭐 8급이라도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토할 토자 이게 뭐 훈음으로 나왔으니까 금방 아시겠죠? 입으로 이거 토하니까 토할 토 아시면 되겠고요. 토기, 토출, 토로한다 막 하죠. 심정을 토로해낸다 뭐 이러고 실토, 너 실토해 뭐 이러죠. 이게 뭐 실토하라고 그러다 막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말을 그 진실을 말해내라고 토해내라는 거예요. 너 실토 이렇게 막 부업해서 그렇게 토를 뿜고 이러면 진짜 큰일 나죠. 다음 보시겠습니다. 토끼 토자, 토끼 산토끼, 지토끼, 질토끼 다 토끼인데요. 토끼를 어떻게 쓰냐? 토끼는 그냥 그 상형이에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귀가 있고요. 여기 눈이 있고 여기 토끼 다리가 있고요. 여기 토끼 꼬리가 점으로다. 토끼 꼬리 조그맣죠? 이렇게 동그래가지고 끝에 이렇게 달린 거. 이게 꼬리인데 여기 점으로 표시했어요. 그렇게 해서 토끼
이 점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토끼의 꼬리 이거 좀 짧다고 그냥 잘라버리시는 거예요. 안 돼요. 여기 꼭 점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부수는 요 밑에 다리 토끼 다리를 부수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딱 보시면 토끼 거 아시겠죠? 토끼같이 생겼으니까. 그렇게 해서 토끼 토 쓰실 수 있어야 되고 토월 이 토끼 다리죠. 토끼가 이 토끼 다리 뭐냐면은 그 달에 그 검은색 그 점이 있잖아요. 그쵸? 그게 무슨 바다, 뭐뭐의 바다 뭐 그렇게 해석되는데 거기가 옛날에는 그 토끼가 그 절구 찌는 모양이라고 그러나요? 두 양 토끼가 이렇게 절구 빠는 모양이다. 그렇게 나온 그 애니메이션이나 보셨잖아요. 그쵸? 달에 이렇게 토끼 두 마리. 그래서 토월이라고 해요. 달을. 토월.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사무칠투, 사무친다. 어디에 막 사무친다. 사무친다는 게 막 묻히는 거죠. 어디에 막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막 들어간다, 들어간다, 막 움직임. 막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죠. 움직임에 뭐, 또 거리, 네? 그때 뭘 쓴다. 간다, 온다, 뭐, 거리, 쫓아간다 할 때 부수. 네. 저 믿습니다. 벌써 24강이에요, 여러분. 24강이면은 제가 딱 눈만 띄워도 그냥 바로 나오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 더 이상은 안 봐드립니다. 제가 뭐 1, 2강이나 한 10강까지도 전 이해를 해요. 근데 24강이면 제가 움직임 간다 하면 간다, 바로 다 그냥 연습장에. 바로 나오셔야 돼요, 지금. 네. 지금 나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쓰이고 위에 투는 뭐냐? 수로 써요, 수. 이 숫자가 뭔지 아시죠? 빼어날 숫자, 빼어난다, 뛰어난다 그런 건데 그래서 뛰어난 건 아니고요. 근데 좀 뛰어나긴 하죠. 그 옛날 시대에 다 불투명하잖아요. 흙이나 뭐나. 그런데 투명하다는 건데 그 속이 보인다는 거니까 좀 다른 물건에 비해서 좀 빼어나죠, 확실히. 그쵸? 그렇게 해서 그렇게도 외워두셔도 될 것 같아요. 사무칠 투자. 사무친다는데 이렇게 막 파고드는 사무치는 게 아니라 이 좀 투명하다는 이미지. 이 투자가 투명할 때도 이 투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투명한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무친다는 것보다. 근데 물론 사무칠투로 아셔야 됩니다. 이게 시험에 훈훈으로 나오니까요. 그렇게 해서 사무칠투 아시면 되고요. 투명, 투철하다. 뭐 사리에 그런 밝고 정확한다는 거죠. 뭐 사명감에 투철하다 이럴 때 쓰고요. 침투, 어디 뭐 침투조, 아니면 침투한다 그런 때 쓰죠. 그때도 이 투자를 쓰고요. 투영, 투시도, 투시 이렇게 보는데 투시에서 보는 거죠. 소까지 보는 거. 네. 투철. 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이제 투의 의미 대충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무친다는 게 물론 묻힌다는 의미도 있어요. 보시면 여기 침투 같은 거는 안으로 들어가 묻히잖아요. 그렇죠? 침투. 근데 저는 투명 같이 좀 이걸 뚫고 들어가서 비치는 그런 이미지도 있다는 거.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무칠투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피읍. 피읍이 벌써 13번째 자음. 이제 피읍밖에 안 남았네요. 그쵸? 피읍 다음에. 그래가지고 이건 3.1% 차지하네요. 3급 배정환자. 네. 이 정도 아시겠고, 다음 보시겠습니다. 잡는다. 여러분 뭘로 잡으세요? 제가 지금 뭘로 이 모든 마크를 잡고 있나요? 쓰셨죠? 네. 24강입니다. 쓰셔야 됩니다. 이거 제가 지금 뭘로 잡고 있죠? 네. 쓰셨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손으로 잡고 있죠. 파는 이렇게. 이게 원래 파를 읽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합쳐져서 잡을 파자다. 뭘로 잡냐? 손으로 잡죠. 당연히 손으로 잡는다. 그렇게 해서 잡을 파자. 이거는 기출됐으니까요. 잡을 파 쓰실 수 있어야 되고요. 보시고 파악한다. 뭐 핵심을 파악한다고 그러죠. 그때 잡는 거예요. 그리고 파수병 이렇게 잡는. 그리고 파지 잡고 있는 거죠. 파지.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잠옷파. 잠옷이 뭐 저녁에 입는 그 잠옷 아니고요. 잠옷입니다. 잠옷이 또 뭐죠? 부사죠, 부사. 부사면은 정말 네. 설명하기 힘든데 그래도 설명을 드려야죠. 잠옷파가 뭐냐면은 설명하기 어렵다. 머리가 아프다. 그렇게 해서 머리혀를 썼습니다. 제가. 설명하려면 막 머리가 아파가지고 머리혀를 썼고요. 왼쪽에는 파자. 이게 잠옷파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해서 파자를 썼습니다. 어때요? 설명 깔끔하죠? 깔끔한가요? 그게 아니라 이게 뭐 머리가 기울어진다 그런 의미예요. 이 파자가 이 피자인데 이게 가죽 피자잖아요. 근데 그런 기울어진다는 의미도 있다고 하네요. 그렇게 해서 머리가 기울어진다. 그렇게 해서 잠옷
그 생각이 잠기는 뭐 그런 모양이죠. 그렇게 해서 잠옷파고요. 머리 혈이 부수라는 거. 머리를 기울인다. 거기서 났다. 그렇게 잠옷파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편파 아시죠? 뭐 편파 중에 편파보도 한쪽만 이렇게 그 편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파다하다. 아니 허다한 거죠. 파다하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네, 잠옷파는 이것으로 딱 보시면 잠옷파 쓰실 수 있어야 돼요. 또 이것도 훈훈 문제로 나왔습니다. 그 부사 같은 거는 여러분들 제가 설명해드리기도 그렇고 무조건 외워야 되잖아요. 거의 그런 경우가 많아서 이게 훈훈 문제로 많이 출제돼요. 그 출제하시는 분들도 다 알잖아요. 이거 설명하기도 어렵고 이거 쓰기도 어렵다. 어려운데 이거 많이 틀리겠구나 그래서 많이 내요. 부사 같은 거를. 그러니까는 여러분들도 보시고 이거 부사구나 그렇다고 아유 이거 뭐 설명하기도 하고 외우기도 힘든데 이거 포기해야지 그러시면 큰일 나요. 그걸 노립니다. 그 출제위원들은. 그렇게 해서 훈훈 문제로 팍팍 나가니까요. 꼭 외워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다음 보시겠습니다. 뿌릴 파자, 뿌린다. 이런 뭘로 뿌리죠? 뭘로 지금 제가 막 시를 뭘로 뿌려요? 쓰셨죠? 네. 24단.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네. 뿌릴 파, 손으로 뿌립니다. 손으로 뿌리고요. 파는 권자를 써요, 권자. 뭐 권차리를 뿌리냐,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여기서 일단 부수부터 표시를 할게요. 손으로 뿌리는데, 어디에 뿌리냐? 씨를 뿌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씨를 밭에 나갔어요. 밭에 나가서 이렇게 뿌리는데 이 위에가 이게 분변할 변자잖아요. 분변할 변자도 되지만은 이게 또 두루 편자로도 읽히더라고요. 두루 편자. 그러니까 두루 뿌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씨 뿌릴 때 두루 뿌리지 뭐 한 곳에만 뭐 100개, 200개 고 한 뭐 면적 한 평짜리에만 다 심어놓나요? 아니죠. 그러면 다 서로 못 살죠. 다 이렇게 두루 이렇게 뿌려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두루 뿌리는 거예요. 밭에다가. 그렇게 해서 두루 파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은 뿌릴 파. 이게 훈훈 문제로 출제됐고요. 파종 아시죠? 씨 뿌리기 파종, 파천 임금이 도성을 떠나서 옮기는 거죠. 다른 곳으로. 그리고 전파도 이렇게 써요. 뭐 전파도 없는 그런 TV 프로도 있었는데 뭐 전파가 안 잡힌다 뭐 이러죠. 그때도 이 전파를 씁니다. 파자를 써요. 직파법 뭐 이런 파종 중에 그런 법이 있죠. 직파법, 파식 이렇게 씁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 마칠 파자, 마친다. 뭘 마치냐? 옛날에 마친다는 게 뭐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되는데 여기랑 그 다음에 또 마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거기서 동물을 잡는 거에 묘사를 해요. 여기서 일단 또 써드릴게요. 동물을 어떻게 잡죠 주로? 사람이 덫을 놓죠. 그물을 놓거나 그쵸? 여기서 그물을 놨어요. 그물을 놔라. 그물을 위에다가 설치를 했어요. 도대체 뭘 잡냐? 사람을 잡냐? 사람 잡으면 진짜 이 사람 잡을 놈이죠. 진짜 안 되고 곰을 잡았어요. 짐승, 곰을 잡았습니다. 곰이 어떻게 쓰냐? 이 능할 능자. 능할 능자 아시죠, 여러분들? 공응자가 이 3급엔 없을 텐데 이 능할 능자 밑에 이렇게 발을 4개 그려요. 곰, 발. 원래는 곰이 이거 능할 능자였는데 이게 곰하고 구분이 안 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구분하려고 이렇게 밑에 곰발을 붙인 겁니다. 이게 곰발이에요, 곰발. 이 분이 아니죠, 곰발인데 그렇게 해서 이게 곰응자입니다. 뭐 웅녀 아시죠? 그렇게 쓰고 이거 자체로도 곰이에요. 이거 자체로도 곰이고 이게 왜 능할능이 됐냐? 그것도 지금 설명드릴게요. 보시면 뭐 제주는 곰이 넘고 뭐 돈은 무슨 뭐 외놈 떼놈이 챙긴다 그런 속담 아시죠? 그것처럼 옛날에는 곰이 그렇게 제주를 많이 넘었나 봐요. 뭐 서커스 할 때도 곰 들어가고 하죠. 곰이 그렇게 제주도 자주 부리고 되게 재주가 있고 모든 장기에 능하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거기서 따온 게 능할능자거든요. 그것까지 참고로 아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곰이다. 곰이 어디에 있냐? 함정으로 지금 잡은 거예요. 그물로 잡았으니까 이제 상황 종료된 거죠. 곰 잡으려고 함정을 놨는데 곰이 잡혔어요. 곰이 이제 뭐 게임 끝이잖아요. 더 이상 뭐 어떻게 해요, 그렇죠? 이제 파는 곰이 끝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그물로 곰을 잡았다. 그래서 이제 게임 끝이다. 상황 종료.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파할 파자다. 파할 파자도 되는데 마친다. 그렇게 해서 파업 아시죠? 뭐 장기 파업에 돌입했다고 그러는데 이걸 업을 마치는 거예요. 중단하는 거죠, 파업. 그리고 파면, 직무나 직업을 그만두게 하는 거예요. 파직, 파장, 파시 아시죠? 시장을 파는 거. 이게 뭐 김경리 선생님 소설 제목인데요.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마칠 파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판목이 뭐냐? 판목이 뭔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인쇄하려고 그림이나 글씨를 새긴 나무라고 그래요. 그림이나 글씨를 새긴 나무, 인쇄하려고. 일단 새겨놓고 찍죠. 인쇄할 때. 그 나무인데
나무라고 해서 또 나무목 쓰실 수도 있어요. 지금 좀 한 발 앞서 가시는 분들은. 근데 여기는 그건 아니고요. 나무인데 쪼개놓은 나무입니다. 쪼개다. 제가 그 부수 시간에 이 조각편자 설명드렸죠. 조각편자. 이 뒤에도 나올 텐데 조각편이 나무를 쪼개놓은 모양이다. 제가 여기서도 잠깐 설명드릴게요. 나무목 있죠. 나무목을 반을 쪼개보세요. 그럼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쵸? 이거를 다시 이렇게 딱딱 쪼개면 딱딱 쪼개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쪼개져요. 나무가 이렇게 쪼개지는 그 모양을 담은 게 이 조각편자인데 이게 나무의 조각입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그렇게 해서 여기도 나무 목이 아니라 나무 조각에 판자는 이 반자, 이 음을 나타내죠. 그렇게 해서 이게 판으로 읽습니다. 판목판. 그렇게 해서 부수는 이 조각편. 나무의 조각으로 새겨가지고 찍어내니까 그렇게 해서 판목판자 이렇게 쓴다는 거 아시고요. 통판. 이게 양면표기라고 해요. 양면표기.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양면표기 뭔지 아시죠? 신문 같은데 이렇게 정면 광고 있잖아요. 양쪽으로 정면 광고, 한 면 말고 전체로. 요새 그런 광고 많은데 그걸 통판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 판목 아시죠? 제가 설명드렸죠? 그리고 활판, 절판, 개정판, 출판 할 때 요새는 그렇게 뭐 조각하고 그러진 않죠. 그냥 컴퓨터로 프린트하고 하는데 예전에는 일일이 다 그거를 조각해가지고 찍어냈으니까는 거기에서 그냥 그대로 다운한 거예요. 그래서 판이 들어가면은 주로 그런 인쇄업이나 그런 판화 그런 쪽이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판이라고 그래서 판목이라고 그래서 그 나무가 부수가 아니라는 거. 나무를 쪼개놓은 모양 조각 편이 부수라는 거. 그것까지 알아두세요. 그렇게 하시면 잊어버리지 않으시겠죠? 그리고 다음 팔판자 보겠습니다. 팔판자. 판다. 누구한테 판다. 팔 때 뭐를 남기기 위해서 우리가 팔죠? 뭐가 오고 가죠, 우리? 물건이 가면 뭘 줘야 되잖아요. 뭐 물물 교환은 아니고 돈이 오죠, 돈이. 돈을 벌려고 우리가 팔잖아요. 장사하시는 분들이 뭐 아침 새벽부터 나와서 왜 그러시겠어요? 돈 벌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게 해서 돈 파는 거. 돈을 번다. 팔려고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 벌려고 하는 거죠. 그쵸? 그렇게 해서 이걸 쓰고 판자는 또 방금 설명드린 그 반자 그걸 따오시면 됩니다. 음으로. 그렇게 해서 팔판자. 어떻게 파냐? 이 돈 받고 판다. 돈이 오고 간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보시면 가판대 아시죠? 그 길에 있는 거. 그리고 판로를 개척해라 그러죠. 그리고 판매, 판초, 외판원 아시죠? 그 나가서 파는 그 세일즈맨들. 그리고 시판, 총판 할 때도 이 팔판자를 씁니다. 팔 때는 뭘 위해서 팔아라? 이 이유, 돈을 위해서 팔아야 돼요. 여러분들 진짜 뭐 지금 이거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뭐 상업이나 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돈을 위해서 하시는 거죠. 기업 다니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돈 벌려고 다니시지 지금 회사 뭐 무일푼에 계속 그냥 다니시나요? 아니죠? 네. 그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돈 벌려고 판다. 그렇게 해서 돈 관련된 이 조개패가 부수라는 거.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제 조개패 바로 나왔네. 조개패는 제가 뭐 계속 설명드렸는데 다시 한번 또. 아니 조개패가 왜 3급인지 모르겠네요. 쉬운 거예요. 조개 모양 같은 거죠. 조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 주름이 있나요? 그렇게 해서 조개 모양인데 이거는 조개라는 의미보다 그 돈이나 화폐 그런 쪽과 관련이 있다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바로 나왔어도 조개패다. 뭐 돈패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돈과 관련되어 있다고 해서 조개패입니다. 조개패. 그렇게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거는 훈훈 문제로 출제됐고 패가 패물, 패석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훈훈 문제로도 나왔어도 이런 단어는 안 나왔죠. 이 조개패는 주로 그런 따로 단어보다는 그 부수로 쓰이는 게 더 중요해서 그래요. 돈의 의미라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조각편 바로 나왔네요. 조각편. 방금 설명드렸으면 빨리 설명드릴게요.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 제가 반 쪼갰어요. 반을 딱 쪼갰습니다.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어요. 반. 근데 요거를 또 이렇게 쪼개서 막 올렸어요. 피고 얘도 이렇게 막 쪼갰어. 밑에를 가지를 또 쪼개니까 이렇게 됐죠. 이렇게 맞나요? 지금 이거 없었는데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죠. 조각 그쵸? 그렇게 해서 이 나무를 쪼갠 모양을 본떴다. 조각편. 제대로 써드릴게요. 이렇게 조각편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은 타편, 단편 다 이 조각이죠. 그리고 편도. 여러분 뭐 그 비행기 같은 거 편도로 끊기도 하고
뭐 왕복으로 끊기도 하죠. 그때 이 편도고요. 그 다음에 일편단심 민들레 아시죠?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이거는 제부수예요, 제부수. 제가 보수 시간에 설명드렸죠. 이 제부수니까요. 조가 아시고요. 그 다음 치우칠 편자 보시겠습니다. 치우친다. 여기서는 뭐가 치우치냐? 뭐 편파 중에 편파 보도, 뭐 편파할 때 누가 치우치죠? 사람이 치우치죠. 사람이 어디 치우쳐서 막 하잖아요. 편파 중에도 그 아닌데 막 맞다고 계속 편파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사람이 주로 하니까 사람인을 씁니다. 주로. 사람이 편파적이다. 근데 편이 뭐냐? 막 편가르고 그런 건데 한쪽만 들어주잖아요. 그렇죠? 양쪽 다 들어주면 그게 편파가 아니죠. 공정한 건데 한쪽만 들어준 한쪽. 이거를 문에 비유했어요. 문에. 물론 이 편을 읽기도 해요. 이걸 음으로도 쓰는데 이 위에가 뭐예요? 위에만 따볼게요. 이게 뭐예요? 문이죠. 문인데 외자문이라고 그랬잖아요. 한쪽 문. 양쪽 문이면 문문자. 다 아시죠? 지금 계속 설명 드렸던 건데 예전에 양쪽 문은 문문자고 이건 한쪽 문이에요. 한쪽 문. 그러니까 사람도 한쪽만 편드는 거예요. 한쪽 문처럼.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 밑에 책 이거는 뭐 문을 엮는 그런 재료로 그렇게 쓰인 거고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은 사람이 이 한쪽 문같이 한쪽만 편을 든다. 그렇게 해서 치우칠 편.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외우시기 편하시겠죠? 그냥 요게 편으로 읽습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 사람이 한쪽 문처럼 한쪽에만 치우친다. 그렇게 해서 치우칠 편으로 읽고 외우셔라. 그렇게 하는 게 더 외우시기 편하실 거예요. 그렇게 설명드렸고요. 누가 치우치냐? 사람이 치우친다. 사람이 부수라는 거. 그것까지 알아두시고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 편파, 편견 아시죠? 편두통. 한쪽만 아픈 거죠. 다 아프면 두통이죠. 그리고 편모. 그 아버지 돌아가신 분들을 편모라고 하죠. 어머니 아래에서 신 분들. 그리고 편양. 뭐 편양돼 있다고 그러죠. 그리고 편애. 한쪽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식들 다 사랑해야 되는데 막 한 애만 그렇게 사랑하고 그러면 편애한다고 하죠. 그래서 편애하지 마시고 다 사랑해 주세요. 아셨죠? 그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우칠 편. 이 편자가 계속 나오니까는 이 편자는 써볼게요. 이게 뭐라고 그랬죠? 치우칠 편.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두루 편자, 두루두루 막. 두루두루 뻗친다, 두루두루 간다. 이런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도 두루 이렇게 뻗치는 거예요. 두루 미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 움직임, 가다, 거리. 나왔죠? 네. 더 이상 뭐 안 여쭤보겠습니다. 이겁니다. 예. 책받침에 요거. 네. 두루두루 미치는, 뻗치는 의미예요. 이거는. 두루 미치는 거. 그렇게 해서 두루 편자. 그리고 편으로 읽는다고 그러죠? 이러고 보시면은 이거는 두루두루 미치니까 책받침이다. 그렇게 하시고요. 보시면 편력 아시죠? 여러 가지 뭐 경험을 하는 거예요. 무슨 세계사 편력 아시죠? 그 내루가 쓴 거. 그리고 보편 타당하다 뭐 할 때 보편적인 거. 편만. 네. 그래서 두루 편자를 쓰고요. 그 다음 엮을 편자를 썼습니다. 엮는다. 뭐랑 엮는다. 엮는다, 얽힌다, 어지럽다, 뭐 얽히고 설키고. 부수 뭐라고 그랬죠? 얽힌다. 부수. 그렇죠. 네. 역시 실사죠. 실이 얽히고 뭐 어지럽히고 엉키고 서로 뭐 관련되고 그런 게 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얽히는 거랑. 네. 이렇게 해서 보면은 실사고요. 편은 요거 그대로 또 쓰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얽힐 편자. 부수는 당연히 실사겠죠. 그렇죠? 얽힌다고 했으니까. 얽히는 건 실이주로 얽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얽힐 편.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편입. 어디 편입하죠? 특히 대학에 많이 편입하는데 이렇게 쓰고요. 편성, 편대, 편집할 때도 이렇게 역적 그런 책을요. 이것도 제가 다 만들고 편집하고 다 할 건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읽혀드리려고. 이거 제가 다 해서 제가 다 했습니다. 당연히 제가 다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진짜 보시고 열심히 하셔서 합격하시면은 진짜 저는 바랄 게 없다는 거 더 이상 열심히 해주세요. 그리고 편곡도 많이 하죠. 원래 있던 곡을 다시 엮어서 편곡하고요. 그 다음에 개편, 그런 프로그램 개편 많이 하죠. 뭐 봄 개편, 가을 개편 해가지고 뭐 바뀌고 막 누구 잘리고 막 이러는데 그때도 이 편자를 씁니다. 개편.
엮을 편자요.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허파패, 허파가 어디죠? 허파. 여러분들 허파 드시기만 좋아하시진 않겠죠? 몸에 어디죠? 허파가 폐입니다. 폐, 요 양쪽에 있죠. 폐 양쪽에 있는데 허파폐라고 읽어요. 이 폐니까요. 사람 폐, 허파가 폐인데 이 사람 장기, 몸과 관련돼 있다. 부수. 아시죠? 쓰셨죠? 네. 저 믿습니다, 저. 24강이면 무조건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사람 몸과 관련됐다. 6달러에 이게 시자를 써요. 시장시. 시랑 폐랑 뭐 관련이 있냐. 물론 이게 읽기로 썼겠지만 사람 장기 중에 제일 큰 게 폐예요. 제일 큽니다. 게다가 또 두 개로 돼 있죠. 엄청 크죠, 폐가. 양쪽으로 엄청 큰데 제일 큰 게 폐예요. 그렇게 해서 이 시장 생각해보세요. 시장이 엄청 넓죠, 크고. 그거랑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 장기 중에 이 완전 시장이가 엄청 크다. 제일 큰 장기가 뭐냐? 폐. 그렇게 해서 폐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허파폐라는 거. 이렇게 하시고 부수는 당연히 또 사람 몸이니까 6달러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폐포, 폐렴, 폐병, 폐활량 할 때 이렇게 쓰죠. 폐와 관련된 있는 거. 그럼 이제 마지막 4자 남았습니다. 4자. 끝까지 힘내주세요. 네. 다음 보시겠습니다. 폐한다. 뭐를 폐해버린다. 그러니까 닫아버린다. 뭐 그런 의미죠. 폐할 텐데 뭐냐면은 이거는 그 좀 추상적인 그런 거라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폐한다는 거는 뭐가 좀 나오려고 그러는 걸 막 누르는 거죠. 막 닫아버리는 거. 폐한다. 그러니까 뭐가 좀 막 일어나려고 그냥 하는데 막 밟아버리는 거예요. 위에서. 그걸 묘사했어요. 이 발자가 필발자예요. 필발자 아시죠? 뭐 발전할 때 이 발자도 쓰고요. 바라 연미할 때도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 튀어나오는 이 필발자인데 이거를 그냥 이 어머가 닫아버렸어요. 막아버렸어요. 그냥. 뭘 나와 피긴 뭘 피어 그냥 팍 막아버린 거죠. 여기서 쏴버린 거예요. 나오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폐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 폐기, 폐론, 폐지 다 그 하다가 중단되고 없어지는 거죠. 황폐한 거. 이 싹이 막 나오려고 그러는데 막아버렸어요. 그럼 얼마나 싹도 못 나오고 황폐해요. 그렇죠? 그리고 폐수가 아주 더러운 물이죠. 폐품, 폐차, 폐광 다 폐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고 이게 바람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바람하고 막 나오고 있는데 그냥 얘 어머고 갑자기 사정없이 뭐가 이거 왜 나와? 이러면서 그냥 막 누르고 막고 있는 거죠. 폐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막고 있냐? 아예 어머가 지금 막고 있잖아요. 바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 어머가 부수라는 거.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시고요. 해질폐, 폐단폐인데요. 이 폐자를 이렇게 읽어요. 폐자 쓰는 거에 대부분이 이렇게 씁니다. 이걸 폐로 읽고요. 이 밑에 뭘 쓰냐? 해질폐, 폐단폐를 이렇게 쓰는데 이게 손을 나타낸다고 했죠. 양손을 나타내는 거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뭐냐? 이게 무슨 천이라고 해요. 이게 그 수건건이죠. 여기에 점 4개 빼면 이렇게 수건건인데 수건을 지금 손으로 막 만지고 있어요. 손으로 만지고 있는데 또 손이 2개가 더 올라가죠. 막 수건 같은 천을 막 계속 만지고 막 주물럭거리고 계속 그래봐요. 이게 막 닳고 해지고 그러죠. 이런 옷 같은 것도 계속 입어봐요. 그럼 닳잖아 이런 데가. 그런데 이걸 막 손 하나 여기 있는 것도 좋고 양손으로 또 막 주물럭거리고 만지고 막 이래봐요. 손을 막 계속 손이 아니라 천을 계속 만져봐요. 이거 막 해지잖아요. 닳고 그쵸? 그래서 이게 닳다 뭐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해지다, 폐단폐 그런 의미. 해지는 게 그 원래보다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게 그런 사람들 질서에 의하면 그 질서에 대입해 보면 폐단이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그 좋은 그 미풍양속 지켜야 되는데 안 좋아지는 게 폐단. 그것처럼 여기서 나온 겁니다. 원래 그 옷이 딱 좋았는데 좋다고 막 계속 만지고 얘도 부족해서 양손으로 만지고 이러니까 다른 거예요. 옷이. 그렇게 해서 해지다. 해질폐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부수는 뭐 당연히 손이겠죠. 양손으로 그냥 계속 만지니까 이렇게 해서 해질 폐자는 폐단, 피폐, 전폐 할 때 이 폐자를 씁니다. 폐단이 옳지 못한 그런 경향이나 해로운 그 현화 그런 걸 나타낸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요. 다음 이제 화폐 폐자를 보시겠습니다. 화폐는 뭐냐? 제가 이 폐 이거 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는 이걸 그냥 그대로 쓸게요. 여기서는 화폐가 이 의미보다는 그냥 음으로 쓰였어요. 음으로 쓰여서 여기 보시면요. 폐를 제가 이걸로 쓴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쓴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여기 패에다가 물 쓰는 화폐는 이 수건을 써요. 수건. 여기도 수건 있죠. 근데 이 수건을 썼는데 이게 뭐냐, 이 종이 그냥 종이로 만들진 않아요. 그 요새, 이거는 좀 요새 사고방식을 가지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요새 그 10,000원짜리 지폐나 1,000원짜리 지폐 단순한 종이가 아니에요. 그럼 막 잘 찢어지겠죠. 그런 약간 그 천이 가미된 그런 종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잘 안 찢어지는데 그런 천과 관련된 천 성질의 그 종이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이 수건건이 천이나 그런 옷감하고 관련돼 있다는 거 아시죠? 그리고 또 예전에는 그런 명주나 비단 같은 거를 귀하니까요. 그걸 화폐 대신 이렇게 썼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비단 좀 잘라가지고 이거 뭐 감자랑 몇 개 주시오 뭐 해가지고 그렇게 서로 바꿀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돈의 가치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 그 비단이나 명주 같은 게 그렇게 해서 거기서도 나왔다,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거는 당연히 수건건이 부수고요. 옷감이 화폐 대용으로 쓰이기도 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화폐패. 그래서 보시면요, 화폐도 이렇게 쓰고 조폐 동사 아시죠? 그 한국은행. 그리고 위패, 그 위조지폐죠. 그리고 폐물, 그 다음에 지폐도 이 지폐를 씁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덮을패, 덮는다.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덮는다, 뭘 숨긴다, 가린다, 부수. 뭘 숨기고 덮을 때 뭘 쓴다. 예, 역시 대단하세요. 역시. 뿌듯합니다, 제가 진짜. 이걸 풀초를 쓴다고 그랬죠. 그리고 펜은 요거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펜을 읽는다고 그랬죠. 이렇게 해서 덮을패예요. 덮는다, 뭘 덮을 때. 그렇게 해서 보시면은 이게 덮을패라고 나왔어요, 그 시험 문제로. 후는. 근데 여러분들은 아시겠죠. 저한테 배우셨으면은 이 풀이 무슨 의미라는 거를. 여기 뭐 풀패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이게 덮는다는 의미니까 덮을패 쓰시라는 거. 다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진짜.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은패 덮는 거죠. 사실 은패라고 그러는 거. 그리고 패모 건패율, 그럴 때도 이 패자를, 덮을패자를 씁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또 24강이 끝났어요. 이제 점점 막 그게 줄어드네요. 여러분하고 만날 시간이 너무 아쉬워요. 눈물이 앞을 가리는데, 이제 다음 25강에서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